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그러면 경제 살려야죠. 출발합니다. 경제. 자, 지금 시간이 좀 많지 않아가지고요. 지금 원고가 너무 두꺼운데 진짜 오늘 왜 이렇게 많아? 시간이 진짜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잠시 후에 나올 분들이 빨리 가셔야 돼요. 예, 미리 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박시동 평론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박신홍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이분이 위험한데 안진걸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저의 그 한 몇 주 전부터 말이 많이 줄고 있어요. 네, 그 얘기도 안 하면 예, 좋겠고요. 예. 저 정도로 하기 감동 바로 치고 들어갔습니다. 진짜 바로 치고 감동적인 들어옵니다. 사연. 예. 우리 매부리님께서 이제 아버님이 이제 업무상 산재를 당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아버님 수입이 전 가족의 생존 수단인 거예요. 아이고. 근데 산재를 신청하고 처리하는데 최소 네. 1년 안팎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사이에 어떻게 해요? 그러네. 나중에 산재 판정이 돼서 산재 급여 나오더라도. 근데 그 사연을 제가 이제 여기저기 알렸죠. 그리고 김영훈 우리 연수에 나왔던 예. 우리 시대 장관. 의인 김문수의 반대말 네. 김영훈 네. 정치검찰의 반대말 최욱 이 김영훈 장관님이 네. 그 전후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앞으로 산재 처리 기간 120일 이내로 줄인대요. 와. 신청에서부터 판정까지. 너무 와, 이거는 경험해본 사람만이 예, 얼마나 대단한 그러니까. 결단인 줄 알아요. 너무 오래 걸렸던 네. 거예요. 진짜. 그러면 그 수입원이 여러 명이 있는 가정은 버티지만 예, 한 분인 가정은 그럼 못 버티잖아요.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잖아요. 예. 너무 네. 고맙고 아. 아까 쿠팡 사실 정치검찰은 나쁜 짓을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힘센 사람들 편들어준 데서도 그런 짓을 하거든요. 맞습니다. 쿠팡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방금 전에 1시에 우리 쿠팡 대책이 택배 노조 또 택배 관라서 대책에 의해서 봐라 정치검찰의 폐해는 그냥 일반 노동자들과 서민들의 삶도 이렇게 파괴한다. 맞아. 그 잘했네. 퇴직금을 떼먹었는데. 맞아.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그건 무슨 정치적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냥 해결되지 않더니 내일이라니까. 어미중 같은 정치검찰이 나서가지고 맞습니다. 윤석열 채찍꾼들이 그렇지. 쿠팡에 가 있는 또 윤석열 채찍꾼들하고 이거 의미 짜고 있는 메시지다. 예. 이런 그것을 쿠팡의 노동자들이 방금 1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메시지가 매우 좋아요. 정치검찰은 이렇게 일반 서민과 노동자의 삶도 파괴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2번 죽인다. 어. 퇴직금 못 받은 것도 피눈물 나서 데모하고 농성하고 고발하고 했더니 그렇죠. 그걸 무혐의해서 2번 죽이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그 생각나네. 네. 천하람이 대통령 만났을 때 네. 대통령 앞에서 마치 검찰 관련한 것은 민생과는 전혀 다른 것처럼 민생 먼저 챙겨달라고 했다가 거기서 우리 풋살 멤버 그 의원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한창민 의원님한테 의원님, 혼났잖아. 예. 기억나네 갑자기. 맞습니다. 민생하고 그게 어떻게 별 따로 떼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럼요. 자 주가조사 사건 다 민생하고 경제가 연결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요. 고속도로 조작 사건 다 네. 민생 경제 연결돼 있잖아요. 경기도민, 양평구민들. 그다음에 이 쿠팡 노동자 사건들, 퇴직금 이보다 더한 민생이 어디 있습니까? 네. 체불 사건 다 봐주게 하는 게 검찰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정치검찰 개혁은 너무 다 우리 민생에 맞닿아있는 거죠. 네. 예. 고맙습니다. 이 정도 하고 김영훈 장관님 고맙고 아유, 우리 고맙습니다. 매부리님들께서 계속 억울한 사연 보내주시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2주 전에 소개했던 삼성 SDI 온청에서 일했던 일루텍이라는 회사 있어요. 울산에서 네. 우리 욱쌤 고향 2억 6천을 못 받았거든요. 이 노동자들이 수십 명이 박홍배 의원하고 또 민주당 노동위원회하고 제가 나서서 바로 해결됐습니다.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이렇게 우리가 나서면 해결될 사건을 왜 온청은 그동안 모른 척했느냐. 삼성 SDI가 나서서 바로 해결됐거든요. 네. 고마우면서 한편 또 제가 지적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바로 해결될 것. 매불쇼에서 방송하기 전에 또 국회에서 나서기 전에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 네. 이런 호소도 하거든요. 아. 일단 해결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또 댓글 상황이 안 좋아서요. 요거 잠깐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딴지 게시판에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시간별로 전하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그 네. 딴지일보 뉴스공장 매불쇼 체육 MC는
뭐 약간의 차이도 있고 그러지만 아니, 정말 근데- 대단한 네, 아니, 뉴미디어잖아요. 아니 사과하는데 왜 자꾸 또 아니, 그러니까 서로 힘 합치자. 아니 사과해야 돼. 서로 사랑하자. 서로 응원하자. 아 근데 뭐 제가 없는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거기에서 제가 뭐 윤석열만큼 나쁜 놈이라고 평가를 받는 건 사실입니다. 예 물론 뭐 칭찬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하지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자, 박씨도 아주 좋아하네. 와 이렇게 또 행복한 것도 처음 봅니다. 아닙니다. 네. 예. 그 시간이 와중- 없거든요. 네, 시간이 아, 없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이 한 3-4개 되는데 네. 하나 하기도 하나만 시간이 해야 없을 될 것 것 같습니다. 네. 하나 이번 선택과 집중 가야 네네, 됩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이잖아요. 네. 예. 뭐 정치적인 얘기, 뭐 전 세계를 향한 메시지 이런 거는 뭐 많이 소개됐는데 경제적으로도 챙겨볼 뉴스가 하나 나와서 네네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음. 블랙락이라고 하는 블랙락. 세계 최대입니다. 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CEO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어요. 네네. 방문길에. 그래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이 그냥 간단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짚고 가려고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소식을요. 예. 일단 이재명 대통령 이 정부의 경제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뭐 코스피 5천 간다 이런 정책이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네. 결국 우리 경제에 꺼진 성장 엔진을 켜야 되거든요. 켜야 돼. 아. 성장 없이 사실은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이 어떤 성장책을 갖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AI 뭐 100조를 투자해서 AI 네. 3강으로 가자. 3대 네. 강국으로 가자. 그다음에 에너지 고속도로 이거 해서 2030년 임기 5년이거든요. 5년 안에 완공까지 1차 사업이라도 완공까지 가자라는 아주 굵직굵직한 큰 투자건을 우리 경제 성장의 모티브로 삼는 공약을 여러 번 발표했어요. 150조라며 AI. 아니요. AI는 100조 투자하겠다는 게 공약이었고 네. 국민 성장 펀드라는 걸 만들어서 네. 150조로 150조. 만들어서 네. 다양한 또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굵직굵직한 성장 엔진을 켜려면 뭐 정부도 나서야 되고 기술이 많이 갖고 있는 회사도 나서야 되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네. 이게 인프라 산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실은 자본이 투여돼야 됩니다. 방금 우리 최욱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 합동 펀드를 만드는데 그 150조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사실은 에너지 고속도로 하나 또는 AI 산업 하나 하기에도 모자란 돈이에요, 사실은. 아. 결국에는 이 정부의 경제 성장 공약의 핵심 마지막 이빨은 안 끼워진 마지막 이빨은 뭐냐면 민간 자본에서 확실하게 투자가 또 붙어줘야 되거든요. 예. 그 묘책이 뭐일까라고 사실은 경제계에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네네네. 근데 그 모종의 이 안 풀리던 수수께끼가 이번에 조금 풀리는 일단의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면 세계 최대 운용사인 블랙락이 네. 바로 이 부분 우리가 궁금해하던 이 AI 또 인프라 사업, 재생에너지 사업 이런 쪽에 수십조 단위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MOU가 체결된 겁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간단치가 않은 거죠. 어, 이 예, 정부의 성장 에너지의 성장 엔진에 꼭 필요한 기름이 지금 수혈되기 직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구체적으로 가보면 예. MOU를 체결했는데 이 MOU 내용 중에 이겁니다. 한국 AI 및 재생에너지 관련 인프라를 협력하겠다. 블랙락과 우리 정부가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설치하겠다. 등등등 해서 우리나라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AI 수도로 만들겠다. 그런 협력에 나서겠다. 이런 지금 MOU가 체결된 거예요. 예. 굉장히 큰 뉴스죠. 아니 근데 블랙락은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좋아해요? 네, 이제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이런 얘기하면 우리 매부쇼에도 가끔 다뤘는데 그 정상들이나 외교부대에서 이제 MOU를 많이 체결합니다. 그 양해각서라고 해서 양해각서. 구속력이 예.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야 MOU 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호들갑이냐 이럴 수가 그러니까. 있거든요. 그런 얘기 많이 했죠. 이런 질문을 바로 했죠. 근데 대통령실에서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보통의 MOU가 아니다. 원래는 구체적인 투자 규모가 들어간 정도의 협약 문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여기가 아니라 방문길에 또 이제 국제 유엔 총회 때문에 방문길에 그런 협약을 내기에 조금 적절치 않아서 일단은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MOU가 됐을 뿐 실제적으로 물밑으로는요 네. 굉장히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오. 이거 보통 MOU로 보시면서 의미를 좀 축소할 필요 없다. 축소할 필요 없다라는 예. 거예요. 그래서 대박이네. 예, 적어도 가까운 시일 안에 수조 원입니다. 수조 원 단위의 파일럿 시범 사업입니다. 시범 사업만 해도 수조 원 단위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자금이 곧 집행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정부가 밝히고 있고요. 또 그 자금 집행의 툴 있어요. 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걸 하는 업체들이 하나로 모여서
하나의 툴을 만들고 거기에 지분 투자하는 방식이 이 고려되는 것 같다라고 예. 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자금 집행에 관한 모양새도 현재 갖춰가고 있다라고 해서 이 MOU가 MOU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에 이제 직접적이면서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밟아질 거라는 힌트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MOU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게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 중요한 자금 공급이라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3년간 사실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많이 외면했어요. 심지어는 뭐 주식시장 관련해서는 9개월, 10개월 연속 순매도를 하면서 우리 네. 시장을 떠났거든요. 맞습니다. 특히 계엄 사태가 나면서 뉴욕이나 런던에 있는 자본의 이 본부에서 한국 시장 위험해라고 여행도 자제시킬 정도고 아하. 한국에 대한 투자 포션을 줄이는 전략적 결정을 했었거든요. 즉 우리나라에 투자하고 싶은 큰 자본들이 아직 우리 시장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도 사실은 냉정한 현실이에요. 네. 그런데 블랙락이 어디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경 7천조를 운용하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입니다. 일경 1경 7천조예요. 아, 그런 숫자가 존재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한국 시장에 수십 조를 투자하겠다는 지금 현재 MOU가 체결됐고 네. 직접 회장이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이벤트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사인이 말하는 되는구나. 사인이 뭐냐? 한국 시장 이제 믿어도 된다. 그게 더 크네 네, 오히려. 제일 큰 대장이 우리 들어간다. 어. 이 신호예요. 이게 우리 시장에 갖는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레퍼런스가 아, 이게 이거 상당히 의미- 상당히 의미가 있는 와, 겁니다. 의미 있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아주 전략적으로 파트너를 잘 골랐다는 거예요. 와. 블랙락을 건드렸다라는 거는 세계 시장에다가 메시지 내는 무게감이 다릅니다. 와.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번에 경제적 어떤 그 이벤트가 있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말씀을 드리고 살짝만 이제 조금 보완만 하면 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하네. 우리는 블랙락을 잘 모르실 수가 좋아할 있죠. 수 있는데 네. 블랙락은 또 우리를 왜 걸었나? 블랙락은 우리 시장에 대해서 이미 친숙해요. 현재도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블랙락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현재 투자 금액을 가치로 바꾸면 38조 원입니다. 우리 시총의 100분의 1은 블랙락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어마어마한 거죠. 100분의 1을 블랙락이 갖고 있어요. 아 블랙락이 그렇게 많이 갖고 예, 있어요? 심지어는 5%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만 쭉 추려봤는데 제일 눈에 띄는 회사가 어딘지 아세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지분이 8조예요. 근데 블랙락이 갖고 있는 지분이 25조, 25조입니다. 25조.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가진 지분보다 3배 이상 많은 지분을 이미 블랙락이 갖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재용 본인 말고 삼성과 일가를 전부 다 합친 지분이 24조거든요. 네. 그거보다 1조가 더 많아요. 와.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사실 물론 이제 삼성은 이제 그룹이 삼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 하나만 딱 놓고 지분 경쟁 들어가면 여기가 1등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고 와. 지금도 많이 투자해 놨고 네. 뭐 KB라든지 또 신한금융주주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굵직굵직한 우리나라 회사에 대해서 잘 투자해서 수익도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한국 정부가 바뀌었네. 중요한 AI 서름을 하네. 그럼 내가 믿고 가지. 이렇게 해서 메시지가 나오. 이게 연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사회나 국제 금융계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가 볼 때는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토막 상식으로 살짝만 말씀드리면 다 좋다 이거야. 근데 뭐 블랙락이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블랙락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뭐 세계 최대라고는 했습니다만, 근데 단순히 투자 규모가 세계 최대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큰 상징적 의미가 있는 회사입니다. 블랙락 창립자 방금 우리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악수하고 했던 그분이 이제 레리 핑크라는 분인데 레리 핑크. 그분은 1952년생이고 1988년에 블랙락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88년 블랙락을 만들기 전에 원래 다른 회사에 취직했을 때 30대 초반부터 임원이 될 정도로 아주 두각을 나타낸 금융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네. 근데 그분이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금리 예측을 한번 잘못해요. 금리가 떨어지기 하면 다른 상품, 올라가기 하면 이런 상품을 해야 되는데 그 예. 예측이 반대로 가면서 뭐 기천억대의 손실을 회사에 한번 입힌 적이 있어요.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회사를 잘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인생의 철학이 바뀌어요. 잘 나가던 시절, 수익에 집착하던 시절이 아니라 내가 왜 망했지? 왜 회사에서 잘렸지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건 리스크 관리구나. 그러면서 리스크 관리에 아주 병적으로 집착을 합니다. 예. 한 방에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블랙락을 창립하고 블랙락의 최대 가치는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때만 해도 주먹구구식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었는데 아예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립니다. 네. 뭐 채무, 자산 이걸 다 넣고 위험률 이걸 다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탁 튀어나오게 만들어요. 어마어마한 시스템을 만든 거죠. 혁명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시스템 이름이 알라딘이에요. 이게 워낙에 유명해서 제가 이름까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알라딘이라는 프로그램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프로그램 덕분에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에 있었죠. 2004년에도 있고 막 코로나 팬데믹 위기도 있었잖아요. 네. 이럴 때 큰 회사들이 막 쓰러지거나 도산하거나 하잖아요. 네. 미국이나 글로벌리하게. 이때 이 회사들의 위험 자산을 누가 손을 봐줘야 되는데 블랙락이 봐줍니다. 와. 심지어 그래서 미국 연준도 블랙락 없으면 시스템을 못 만진다 할 정도로 강력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유수한 회사들이 다 이 알라딘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한 200개 넘는 회사가. 근데 이 시스템은 누구 거예요? 블랙락 거잖아요. 네.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이 있어요. 블랙락의 알라딘 시스템을 통해서 블랙락은 맘만 먹으면 자기 렌즈로 전 세계 금융을 볼 수 있다. 와, 진짜 그게 틀린 말은 틀린 아니야. 말이 아니죠. 그리고 미국 연준도 블랙락에 의지하고 있고요. 와. 일본 연금도 블랙락의 자문을 받고 있고요. 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국가, 전 세계 유수한 금융회사들, 전 세계 경제 시스템 전체가 사실은 블랙락의 영향권에 있다라고 해도 조금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블랙락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멘트를 했기 때문에 와, 이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뉴스네. 그렇습니다. 과소평가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뉴스야. 그래서 이후에 만약에 블랙락이 이제 진짜로 참여되는 우리 프로젝트가 실제로 가동되면 네. 추가적으로 다른 이제 FI들 금융으로 투자할 만한 투자자들이 더 붙을 수 있고요.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원활하게 금융이 조달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도 신성장 엔진 힘차게 가동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네. 정부 정책의 첫 발이 아주 잘 떼졌다. 야. 단순한 MOU지만 너무 멋있는 의미 있는 그런 MOU가 체결됐다. 이렇게 저는 의미를 담고 싶은 아, 거죠. 예. 너무 좋은데. 야, 이거 트럼프도 블랙락한테는 함부로 못 하겠네. 그렇죠. 아, 그래요? 연준도 블랙락 없이는 위기 관리가 안 됩니다. 와, 레리 어마어마하구나. 링컨랑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잘 안다는 뭐 그런 얘기. 아니, 근데 워낙에 유명한 분이라 이 사람은 거의 글로벌리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서 네. 사실 경제계에서는 별명도 있어요. 경제계의 교황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교황이야. 예. 와. 그런 얘기까지 가진 사람이고 네. 이 정도 회사니까. 예. 야, 블랙락과 MOU를 체결했다. 우리가 MOU는 항상 외교 이벤트를 위한 장난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였었는데 네. 이번 사실은 MOU는 그것과는 성격이 다르다. 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다시 한번 딴지 게시판에 사과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너무 사랑하죠. 그러니까 네. 계속 들어가서 그리고 제 욕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더 하세요, 더요. 네. 예, 우리 고맙습니다. 매부쇼 딴지는 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서로 가면 여기서 다 자매죠 자매. 아, 가만히 계세요. 예. 자 아까 정치검찰 이야기 조금만 더 할게요. 최근에 생활정치 민생정치 중요 주제가 KT에서 소액 결제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냥 해킹만 된 게 아니라 소액 결제가 눈 떠보니까 소액 네, 네. 결제가 돼 있어요. 맞아요. 예. 자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 제대로 다뤄야 되는데 얼마나 심한 KT 그러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 무슨 갑자기 LG그룹 출신이 와서 사장을 하고 정치검찰 출신이 와서 주요 임원을 장악한 거예요. 예. 자 생활정치하고 정치검찰 개혁이 왜 이렇게 맞닿아있는 겁니다. 정치검찰이 모든 걸 장악하면서 그냥 민간 통신기업까지 와서 임원을 장악했다니까요. 김은혜가 KT 가지 않았었나? 거기도 KT 출신이었죠. 맞지? 이명박 때.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바로 그렇게 비전문가들 오니까 KT가 망가지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KT 소액결제 사건 철저조사라 사장은 책임져 물론 그 사장은 누가 보냈냐? 김건희가 내려보낸 사람입니다. 예. 그때 우리가 한번 폭로했잖아요. 예. 사장을 18개월 동안 공백을 만든 다음에 결국 김건희한테 제가 받은 김영세라는 사람 내려왔다는 의혹이 강하다. 네. 그래서 이거 하고 있어서 정치검찰 개혁이 민생과 경제 대기업에도 매우 중요하다. 네. 이런 거고요. 자, 표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했습니다. 자, 최근에 4.5일제 근무제가 이제 이슈가 마이크. 네. 네. 4.5일제 4.5일제. 근무제가 이슈가 되잖아요. 네. 해본 사업장에서 어떠냐 만족도를 보니까 95%가 매우 그렇다라는 조사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4번 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 사람인이라는 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5,000명 정도 조사를 했는데 무려 84%가 주사일 근무제가 긍정적이다라고 나옵니다. 네. 이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내일
조합원만 11만 명인 금융노조가 하루 총파업을 합니다. 4일도 아니고 주 4.5일제 근무를 하자.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휴무제를 도입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논란이 생겼죠. 그래서 혹시 우리 매부님들께서는 내일 은행 가면 업무가 약간 지연될 수 있으니까 감안해서 그래요? 내일 뭐 오늘 오후나 지금 이제 끝나버렸겠네요. 뭐 다음 주 월요일 가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은행 노조가 굉장히 연봉이 많은 분들이 파업을 한다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2002년도 주5일 근무제 될 때도 은행 노조 우리 금융노조죠. 시중 은행들이 가입한 금융노조가 주5일제 선봉에 서서 당시에도 주5일제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때도 뭐 주5일제면 나라마다 날폈지만 오히려 한국 경제 성장했잖아요. 네. 노동 생산성도 성장했습니다. 잘 쉬고 업무에 집중하고 쉬는 시간에 교육까지 받으니까. 네. 그래서 내일 금융노조 주 4.4일제도 아닙니다. 4.5일제. 금요일 오후 휴무를 하자. 네. 거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은행에 가진 불만에 대해서 금융노조가 해답을 내놔야 돼요. 파업하는 건 좋은데. 아 불편. 자, 시민들 지금은 불편. 4시에는 문을 닫아버립니다. 맞아요. 근데 우리 직장인들이나 저희들이나 못 가요. 다 일 끝나고 가면 대충 오후에 조금 집중적으로 하고 좀 시간 되잖아요. 네, 못 가요. 그래서 앞으로 금융노조가 멋진 대안을 내놨더라고요. 지금은 9시부터 4시인데 앞으로는 9시 반부터 4시 반으로 오후 시간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요. 못갈 텐데. 아니요. 가요. 오후를 그래도 오후를 30분 뒤로 미루잖아요. 아, 예. 그러면 이미 도착한 사람들까지 업무를 보기 때문에 5시까지 사실 업무를 하게 됩니다. 5시 네. 넘어서까지. 그래서 근데 오후에 은행을 직장인들 훨씬 많이 갑니다. 자영업자들은 예. 오전에 안 가고요. 네. 그래서 이런 대안. 그다음에 저녁에 업무를 보는 분들이라든지 금요일 오후에 업무를 보는 분들에 서 거점 대안을 또 만들고. 그다음에 최근에 우리 은행을 이용하는 국민들 최대 큰 불만이 뭐냐면 점포가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맞아. 최근에만 765개를 닫았어요. 네. 은행들은 4대 시중에 지금 4대 금융지주는요 영업이익 5조가 넘고 이자 수익이 60조가 넘었습니다. 그거 항상 합쳐서. 비판하셨죠. 지금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떼돈을 벌면서도 점포를 765개를 줄였어요. 맞아요. 줄이지 마라 이겁니다. 우리 금융노조 그 주장. 서비스인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요즘 가잖아요. 막 20분, 30분 줄 서요. 아이고. 점포를 줄이니까 사람들이 한 점포로 몰려들겠죠. 네. 그러니까 직원은 근데 오히려 똑같거나 줄어들어 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화를 내세요. 손님들은. 아 그렇겠지. 자본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맞아. 예. 이래 악순환에 빠져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점포를 줄이지 말고 우리 임대료가 아까우면 2층이나 3층으로 옮기면 돼요. 그러면 임대료가 3분의 1에서 2분의 1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비용을 줄이다 하더라도 왜냐면 요즘 뭐 2층, 3층 올라가는 것 정도는 휠체어 장애인께서도 또는 다 엘리베이터로 올라가면 되니까 그런 대안이 있는데 마구 줄인단 말이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노조가 책임 있게 주 4.5일제도 앞당기되 우리 소비자 금융위원자들 편의를 위해서 오후 영업시간 늘리고 금요일 오전 근무만 하더라도 오후에 거점별로 점포를 열고 네. 그리고 점포를 문별하게 축소하는 걸 반대해서 오히려 국민들의 은행 이용 시간을 줄이게 만들다 창구에서 네. 이런 대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내일 하루 좀 불편하시다 하더라도 네. 좀 이 4.5일제 전 사회적으로 중요한 노동 시간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예. 파업에 대해서는 좀 네. 열린 마음으로 좀 긍정적으로 응원해 주셨으면 아. 고맙겠습니다. 금융노조가 4.5일제를 먼저 치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조합원이 11만 명이나 되고요. 아. 그리고 2002년도에도 주5일 근무제를 이분들이 여력이 되는 사업장이 조금 더 하는 게 원활하잖아요. 아무래도 다른 중소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여력이 되잖아요. 아, 그런 데서 목소리를 못 예, 내니까. 목소리를 사회적 책임으로 목소리를 내주는 것이고 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금융노조 내부적으로도 점포 줄이고 직원에 대한 구조조정이 심해갖고 업무 강도가 너무 세졌다는 그래서 그걸로 출생률 있잖아요. 은행 직원들의 출생률이 최근에 70%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확 줄었다는 거예요. 출생률이. 아. 은행 직원들도. 네. 요즘 전 사회적으로 출생률이 너무 줄어들 네. 문제가 됐잖아요. 근데 네. 은행은 좀 괜찮은 편이라는 직장을 받잖아요. 그 괜찮은 직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거기마저도 출생률이 네. 확 줄어들어서 알겠습니다. 이 노동 강도를 줄이고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게 은행 노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지금 변상욱 대기자님 가셔야 된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우리 변 기자님 예, 지금 때문에 가셔야 된대요. 제가 지금은 준비한 거 하나도 말 아니 안 아니 지금 했어요. 가셔야 된대. 큰일 났어. 지금 네. 어떻게 설득해?
큰일 났네. 병 기자님은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실 분이 아니라 다음 약속이 아니야, 있는데. 아니. 아니 제가 갈게. 나 나갔대 지금 얼른. 나 갈게. 나 준비한 거 엄청 많이 나 갈게. 아니 형님 그러시면 안 돼요. 얼른 오세요. 들어오세요. 뭐해? 박시동 일어나 그냥 오늘 인사도 안 말고. 그래. 얼른. 좋다. 네, 알겠습니다. 얼른. 네, 네, 네. 야, 수고하셨습니다. 야, 와, 좋다. 아니, 서운한 거 아니야? 아니. 나 봐봐. 어쩔 수 없어. 아는데 이 변상은 대기자. 아, 그렇네. 대기자님이 오셨으니까. 빨리 광고 들어. 광고 들어. 광고. 가세요.